안녕하세요. 박경희입니다. 장류도서관에서 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. 오는 길도 멋있지만 장류도서관 딱 들어왔는데요. 정말 뭐랄까 대접받는 느낌? 독자가 그런 느낌이었어요. 이 좋은 분위기에서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. 저는 얼마 전에 이 손주는 아무나 보나라는 책을 썼어요. 오늘 이 책으로 여러분과 많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. 이 책을 쓰게 한 저에게 저의 첫 손자 오아민을 소개합니다. 아민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 초등학교 2학년 9살이거든요. 그때 이야기를 여러분과 수다 떨듯이 저의 경험과 여러분의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. 예, 제가 사실은 청소년 소설을 많이 쓰는 작가예요. 그런데 작년에 손주는 아무나 보나라는 에세이집을 냈거든요. 많은 사람들이 의아했어요. 벌써 손주이냐? 그 다음에 손주를 직접 키웠냐? 사실 그런 건 아니에요. 손주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지만 제가 직접 맡아서 키운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과연 이런 글을 써도 되나? 라는 의문이 많이 들었어요. 그런데 그 제의를 받고 주변을 많이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 손주를 보는 할머니들에 대한 이야기가 꼭 나와야 되겠다. 이런 어떤 생각이 많이 들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그 할머니의 모습을 보게 됐고요. 또 제가 손주를 보면서 많이 변화된 모습, 어떤 인생 자체가 진짜 굉장히 많이 바뀐 그런 것들을 담담한 시선으로 쓰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쓰게 된 책이 손주는 아무나 보나인데요. 놀랍게도 그 디자인 하시는 분이 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제 글의 내용을 보고 겉표지가 저하고 그러니까 워킹맘으로 살고 워킹맘으로 살았고 그랬던 여성이 할머니가 된 그 모습과 우리 손자 아민이의 귀여운 모습을 잘 표현해 주셔서 참 애정하는 책 중에 한 권입니다. 제가 먼저 이 에세이집을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출판사에서 지금 시대가 노년유가가 지금 아무래도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점도 있고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책을 써주면 좋겠다 이런 제의를 처음에 받았어요. 그런데 내가 아민이를 본 할머니도 아니고 직접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런 책을 쓸 자격이 있나? 써도 될까?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. 사실은 주변을 쭉 보고 책도 보고 이렇게 봤는데 이런 얘기를 대한민국에서 쓴 적이 없어요. 그래서 제가 내 내면의 변화, 내가 할머니가 되기 전과 후의 변화를 써도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제 주변에 저처럼 젊은 할머니들이 노년 육아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그 이야기를 굳이 취재라고 하지 않아도 쓰기만 해도 공감될 수 있는 내용이 너무 많을 것 같더라고요. 그건 옛날에는 사실은 할머니가 손주나 손녀를 본다 그랬을 때는 그냥 막연히 아이만 봐주는 시간적으로 봐주는 그 정도로 생각했거든요. 근데 저처럼 젊은 할머니들이 지금 손주를 보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예요. 그래서 변하죠. 어떤 시대에 변할 수도 있고 또 지금 맞벌이 하는 그 젊은 부부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좀 더 깊이 심층적으로 써보면 좋겠다. 그런 생각이 들었고 쓰다 보니까 정말 많은 걸 저는 그러면서 이 글을 쓰면서도 그렇고 출판사에서도 그렇고 읽은 사람들도 그러는데 이 책은 어떤 진짜 손주를 보는 할머니들을 위한 책이기도 하지만 그 할머니들에게 아이를 맡기고 맞벌이를 하는 젊은 엄마, 젊은 부부들이 보면 좋겠다. 그런 말을 들으면서 내가 쓰고자 했던 동기와 의도와 잘 맞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. 네, 제가 방송 일을 하면서요. 그것도 여성 프로, 주부들의 프로를 참 오랫동안 했어요. 20년 동안 제가 김혜자 선생님과 양희은 선생님이 진행하는 프로에 글을 쓰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 땅에서 주부는, 엄마는 그 순간 믹서된 인간이었어요. 그냥 개인의 그 존재에 대한 인식보다는 누구의 엄마, 누구의 아내, 누구의 며느리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됐고 나만 느낀 게 아니라 내 친구라든가 내가 방송국에서 만난 동료, PD, 작가 등등
또 내가 만나고 있는 시민들에게서 많이 느끼면서 여자 이야기를 써보면 좋겠다. 그래서 제가 여자 나이 40으로 산다는 것은 을 썼고요. 그래서 그 글을 썼을 때 굉장히 많은 공감을 얻었어요. 그리고 10년이 지난 다음에 여자 나이 50을 썼어요. 또 10년이 지났는데 제가 50대 중반에 할머니가 됐거든요. 우리 아들이 대학교 4학년 때 덜컥 결혼을 했어요. 사연이 많지만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. 근데 할머니가 되고 나니까 주변에서 너무 신기해하는 거예요. 이렇게 젊은 할머니가 그러면 이런 노년휴가 쓸 수 있지 않을까?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할 때 고민을 했어요. 계속 여성들의 이야기 시리즈로 갈까? 손주 이야기를 쭉 그쪽으로 갈까 했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마지막은 이렇게 생각했어요. 작은 냇가가 물이 흘러서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듯이 사실은 손주 이야기지만 한 여성, 그건 저일 수도 있고 독자일 수도 있고 또 이 땅의 누구나의 여성일 것 같은데요. 엄마였다가 할머니가 된 그 여성들의 이야기, 그것도 여성은 결국은 우리 가족이잖아요. 그 이야기를 쓰게 되었는데 결론은 노년에 대한 노년의 여성의 삶 이런 부분과 같이 맞물렸다고 볼 수 있어요. 아민이가 태어난 게 벌써 8년 됐거든요. 근데 그날 제가 그 아기들 누워있는 그 요람에 누워있는 아민이를 보던 날의 그 느낌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. 뭐냐 하면 사실은 할머니가 된다는 건 인생의 굉장한 전환점이에요. 내 마음속엔 나는 아직 할머니 아닌데 제가 53세에 할머니가 됐거든요. 나 아직 할머니 아닌데 나 그리고 어떤 그런 여성성이 끝난 나이가 아닌데 이런 게 있고요. 아직 손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어요. 내가 진짜 진정 할머니가 좋은 할머니가 될까 뭐 이런 것도 있고요. 그랬는데 아민이를 그 요람에 누워있는 아민이가 이렇게 까만 머리를 하고 눈을 감고 이렇게 나와 첫 대면을 유리창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. 그때의 느낌을 제가 글로 표현해 놓은 게 있어요. 편지였는데 잠깐 낭송해드린 다음에 제가 말씀을 나눌게요. 오아민, 가녀린 꽃잎 같은 너를 내 품에 안는 순간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황홀했다. 너는 세상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야. 내 삶의 뿌리이자 근원이며 존재 그 자체였다. 지금까지 힘겹게 버텨온 내 삶의 이유가 너를 만나기 위한 전초전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. 고단했던 삶이 누군가로부터 보상받는 느낌이었다. 정말 제가 봐도 지금 시간이 엄청 많이 지났는데도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던 게 내 가슴 속에서 첫 순간의 첫 느낌이었어요. 아민이를 보는 순간 사실은 뭐 내가 불행했다 이런 게 아니고요. 그 두 아들을 키우고 결혼해서 그 과정이 막 이렇게 영화 촬영, 그러니까 필름 돌아가듯이 돌아가면서 내가 이 견뎌온 삶의 이유였구나. 내가 선물을 받는 느낌? 너 잘 살았어.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.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참 많은 게 바뀐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날의 느낌을 제가 이렇게 책에도 냈고요. 편지로도 남겨놨습니다.